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5번째 강의인데, 한강다리 모양은 왜 그렇게 만들까? 그러는데, 자, 우리 한강 위에 설치된 다리는요, 한강다리가 총 31개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강다리가 전부 31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려 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이 일산대교고, 그 다음에 김포대교, 신행주대교, 방화대교, 그 다음에 마곡철교, 가양대교, 성산대교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팔당대교까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궁금하시면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한강다리 이렇게 치면요, 개수, 종류 이렇게 치면 쭉 나오니까 얼마든지 참조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그걸 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니까 그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한강다리들은 꽤 많다. 그런데 대략 한 30개 정도 되는구나. 총 31개지만 한 30개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강북과 강남을 잇는 다리길이죠.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다리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한강다리를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더라.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다리들이 이제 교각이 이렇게 있고, 이 다리가 이런 식으로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다리, 이런 다리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다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다리들이 있더라. 물론 여기 이제 교각입니다. 물론 이제 교각이 이렇게 있어요. 교각들이. 다리. 그 다음에 또 이런 다리들도 있죠. 이렇게 돼서, 높은 이런, 기둥 위에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쭉 이렇게 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다리들, 뭐 올림픽대교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을 또 적당히 짬뽕이라면 좀 그렇지만 뒤섞여 놓은 모습도 존재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갔다 왔는데, 설악산의 그 비룡폭포 올라가는 길이 이런 흔들다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리에 왜 이렇게 이런 모습, 이 다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보면 생각도 나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겠냐? 왜 이렇게 만들었겠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기에 좋으라고. 보기도 좋아야 돼요, 물론. 근데 보기 좋으라고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뜻을, 그 숨은 뜻을, 숨어 있는 뜻을 캐치해냈을 때 보는 재미가 더 좋아요, 여러분. 한강다리가 그냥 대충 그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저렇게 생겨야만 한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지식이고 상식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모습을 띈 것은 보라는 게 있는데, 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빔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보통 보를 다룰 때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계열, 토목공학과 계열,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보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통에 있는 중에서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 사람들은 모르겠죠. 화학공학 몰라요. 보가 뭔지. 그렇지만 토목계열, 건축 토목 계열과 기계 계열, 기계공학 계열의 학생들은 이걸 학부 중에 다 배웁니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쳐서 이 보에 대한 해석을 전부 배우는데, 이 보가 균일 단면으로 생긴 보가 있고 균일 강도 보가 있어요. 여기서 한강다리의 모양은 균일 강도의 보예요. 균일 강도의 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띱니다. 균일 강도의 보는 전문대학 학생 중에 전문대학 기계공학과 학생들도 보를 배우기는 하지만 요건 안 배워요. 요 부분은 순수하게 4년제 공과대학 학생들, 기계 계열과 건축, 토목 계열의 학생들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계열과 건축, 토목 계열의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균일 강도의 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식이지만, 그러나 예체능 계열이라든가 비공과대학 또는 비전공자들은 모르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죠. 모르죠. 모를 수밖에.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당연히. 그런 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보겠어요. 균일 강도의 보란, 이제 조금 좀 어렵고 재미없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균일 강도는 강도가 균일하다. 강도가 균일하다. 무슨 얘기냐? 다리 위에 이 상판, 다리 위에 상판에 이렇게 어떤 그 무거운 적재물을 실은 트럭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중량이 많이 나가는 탱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게 교각이면, 이렇게 교각이고 이게 상판이면, 이렇게 상판이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물체들이 존재를 해서 가는데, 얘가 가운데 올 때, 이 가운데 왔을 때가 가장 위험하겠죠. 왜? 강판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판이 이게 이 무거운 무게에 의해서, 보가 휘어지게 되면 맨 밑에 있는 이 끝단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위에는 압축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뭐 전문용어니까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여러 비전문가들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장응력이 약하게 돼서 잘못하면 뿌근질러져서 다리가 파괴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러면 무거운 물체가 다리 위를 건너갈 때 다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면 누가 다리를 건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공학적 표현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모습을 띠게끔 설계를 해주는 게 이 가운데 부분을 보강, 여기하고 여기서까지, 여기서나 여기 가운데서나 이 중간 정도에서도 강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치형 형태로 만들어 준 거고요. 이 반대도 될 수가 있죠. 이 반대. 상판이 이렇게 있고, 이게 교각이고, 이 위에
여기서 받는 이 가운데 부분이 제일 그 큰 응력이 작용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양쪽을 여기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와 반대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현수교를 만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기서 작용하는 강도와 여기 강도와 이쪽의 강도가 다 똑같다 하면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도 전혀 상함이 없지 않느냐. 잠깐만 서술을 해서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시그마 이꼬르 M 오버 Z라는 식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전혀 모르죠. 얘가 일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굽힌 모멘트고 이거는 단면 계수인데 사각 단면으로 되었을 때는 사각 단면일 때의 Z값은 6분의 BH의 제곱이거든. 폭이 일정할 때. 그렇다면 다리는 폭이 일정하거든요. 폭 B가 일정하고 높이 H가 변수야. 이게 변수. 그럼 봐봐요. 시그마가 일정해야 하고 굽힌 모멘트가 최대값일 때, 얘가 최대값일 때 얘는 최소값인데 6분의 B 그 다음에 H가 변수니까 H가 X가 되겠죠.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들은 다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지. X제곱은 예? 그냥 상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루트 상수. 이런 꼴이 될 거 아니에요. X값이 어떤 상수다. 예. X값이 어떤 상수의 제곱근이다. 제곱근이면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면 루트가 씌워진 함수값은 여러분들이 형태가 곡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곡선. 이게 Y고 이게 X면 이게 이렇게 된 게 루트 X Y 이꼴 루트 X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곡선 부분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전문가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알 때 그냥 균일한 강도로 만들기 위해서 다리 위에 어느 부분이더라도 견디는 강도가 똑같게 걸리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아치형이거나 거꾸로 이게 현수교 같은 또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한강다리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